154페이지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9번 잠깐 봅시다. 69번.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의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얘는 8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엔 A8을 물어본 거고, 그치? A8이라는 놈은 뭐냐면 A8이라는 놈은 S8에서 S7을 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S8부터 우리 한번 정해볼까요? S8은 뭐냐면, S8 봅시다. 여기다 8을, n에다 8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9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S8은 3제곱부터 시작해서 1 집어넣으면 3제곱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5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 해서 만약에 뭐 7을 집어넣는다면 15제곱에 그 다음 17제곱에 마지막 19제곱까지 더한 후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1제곱에서 다시 2 집어넣은 거 여기도 지금 8까지니까 2 집어넣은 거 얼마입니까? 3제곱에다가 5제곱에다가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8까지 집어넣으시면 15제곱까지가 더해지는 것이 됐을 테니 S8의 값만 따지자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남았고 나머지는 샹샹샹샹 다 죽고 17제곱 더하기 19제곱만 남게 되는 게 S8입니다. 거기에 S7도 잠깐 살펴보죠. S7은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8까지죠. 여기는 7까지고 그럼 방금 봤듯이 마찬가지 얘는 3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7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13제곱 더하기 15제곱 더하기 17제곱까지 계산되어 있는 게 이놈이었을 거고 다시 또 7을 집어넣으시면 1에서부터 7까지니까 얘는 다시 1제곱에서 3제곱 5제곱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7을 집어넣은 13제곱까지가 빼어지는 거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5제곱 플러스 17제곱인데 이만큼을 각각을 어떻게 해달래? 다시 빼달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은 소거돼서 없어질 거고 17제곱도 소거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19제곱에 마이너스 15제곱이다 라는 것만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또는 각각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K는 1에서부터 n 플러스 1이고 얘는 K는 1에서부터 n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 합쳐줄 수가 없어. 그럼 합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면 여기서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BK를 더해주시면 얘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BK 이렇게 합쳐질 수 있잖아. 그런데 안타깝지만 얘는 뭐야? n 플러스 1이잖아. 얘는 n이고 그렇다면 야 너를 좀 변형 좀 시켜볼까? 이거는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아니면 마세요.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2n 플러스 1의 2배 한 거 2n 플러스 여기다 n 플러스 1번째 항 이것에 지금 저희 계획은 뭐냐면 지금 요 놈은 이거잖아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n에다가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근데 우리는 n항까지만은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n항까지는 이 시그마로 대체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그 항 얼마입니까?
2n 플러스 3의 제곱을 따로 더해주자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2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얘랑 얘가 합쳐질 수가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쳐봅시다.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뺄 거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을 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2n 플러스 3의 제곱이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거고,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k는 1에서부터 n까지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 되면서 숑숑 없어질 거란 말이죠. 따라서 뭐만 남아? 8k만 남게 되는 거죠. 플러스에 2n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는 8 곱하기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됐을 거고, 플러스 2n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면서 지금 우리 SN 정리하고 있어요. SN이 여기 4배였겠죠? 4n 제곱 플러스 4n에서 4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9, 다시 말하면 8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식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얘 일반항은 어떻게 만들죠? 얘가 SN이잖아? 얘가 SN이잖아. SR을 만들고 나니까 몇 차식이 나온 거야? 2차식이 나온 거야. 합이 2차식일 때는 이 AN은 무슨 수열이었을까? AN의 합을 구했더니 그 식이 2차식이 나온 거야. 그럼 AN은 등차 수열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엔 플러스 9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 그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16n에서 b-a 16에서 8을 뺀 거죠. 플러스 8. 이해되세요? 그리고 n이 1일 때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이 초항이 됐을 테니까 24 플러스 9 3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초항이 아니라 8항만 물어본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8만 넣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직접적으로 이건 AN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하게 많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아까 방법이랑 잘 구분져 주세요. 네, 71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71번도 곧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012 값 중에 어느 하나를 갖는데 우선 이거나 값은 똑같죠. 당연한 말이에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합의해서 하는. 따라서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명히 여기 안에는 뭐 00, 뭐 1, 뭐 0이랑 0이랑 1이랑 뭐 0이랑 2랑 뭐 2랑 0이랑 1이랑 뭐 이런 식이 막 섞여 있을 텐데 얘네들을 종류별로 모아보려고요. 어차피 더할 거니까 야 0들 모여봐 라고 하면 0들이 계속 모이겠죠. X개 정도가 모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야 1 모여봐 그러면 1들이 다 모이겠죠. 이렇게 Y개가 모였다고 칩시다. 2 모여봐 그러면 나머지 2들이 이렇게 쭉 서 있겠죠. Z개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지? 한번 계산해 보자.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성질이에요. 얘는 뭡니까? 다 더하면 13이래. 다 더한다는 얘기는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그 다음에 2 곱하기 z 이 값이 13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곱하는 거니까 0제곱 0제곱 0제곱들이랑 1제곱 1제곱 1제곱들이랑 2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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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애들이 합쳐지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상관없고 얘가 x개가 있을 테니까 1 곱하기 y에다가 그 다음에 4 곱하기 z가 모여지면 그 값이 23이라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x, y, z를 찾으시고, 물론 x는 의미가 없지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안은 이거였겠죠? 5제곱한 거. 그러면 0, 5, 0, 5, 0, 5, 5, 5, 1, 5, 2, 5, 2, 5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얘도 사실은 그냥 1인 거니까 1 곱하기 y에 그 다음 2에 5이니까 32z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y, z 값을 찾아주시고 대입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우리가 고민을 해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를 알면 다음서부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안 풀린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씩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풀리고 많이 틀려오셔야 돼요. 대신 다음번엔 안 틀린다 그런 생각 해주시고 72번을 잠깐 보죠. 이것도 근처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요건 중간고사가 아니라 작년 중간고사 범위였네요. 작년 중간고사 범위. 뭐가 떠오르죠? 이 복소수가 떠오르면 뭐 복소평면을 배웠으면 복소평면이 떠올라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을 때 혹시 떠오르는 거 뭐 가장 일반적인 교과정이라면 이렇게 보통 풀죠. 넘기시고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얘는 마이너스 3 이항시키시면 4로 나눠주시면 여기까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얘를 보는 순간 양변에 뭘 곱하고 싶은 거야? x 플러스 1c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뭐가 생기는데 여긴 는방이고 이쪽에는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그치? 따라서 x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렇다면 x 6제곱은 1일 거고 x 9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x 12제곱은 1일 거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 뭐냐면 xk라는 놈이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면 되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x제곱은 i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허수가 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도 x의 세제곱 말고 제곱이나 x나 그죠? 얘들 모두 허수를 끼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k가 뭐여야 된다고? k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3, 6, 9, 12 어쩔저쩔이 다 뭐여야 된다고? 3의 배수여야 된다고. 결국엔 이걸 물어본 거죠. 3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 결국엔 이거야. 그런데 문제를 잠깐 보시면 요 범위에서 그럼 F1은 뭐야? 1에서부터 1까지에 있는 3의 배수의 개수 몇 개야? 0개. F2는 0개. F3은 여기에 3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등호 붙어 있잖아. 그치? 몇 개? 1개. 여기 1 이렇게 되겠네. F4 여기가 4니까 그렇지? 3의 배수 1개. F5 1개. 맞습니까? F6은 3도 있고 6도 있으니까 몇 개? 2개. F7 2개. F8 2개. 그 다음 F9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 그러니까 각각의 3개씩 3개씩 계속 묶여나갈 거라고. 이해돼? 앞에 있는 거 2개 빼고는. 그럼 3, 4, 5, 6, 7, 8 이런 묶음들이 3개씩 묶여지는 묶음이 3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F7, F27, F28, F29까지는 똑같을 거고 F30은 30 이하니까 10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은 9개가 됐을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래서 식을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0 2개는 상관없고 1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죠? 3 곱하기 3 부터 시작을 해서 띵띵띵 9 곱하기 3까지 에다가 10만 빼고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한꺼번에 계산하자고요. 둘 다 묶어낸 다음에 곱하기 3한 다음에 플러스 10만 해줘도 뭐 단순 계산이니까 이건 싫어요. 저는 그냥 계산해요. 그냥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 묶어내지 좀 더 예쁠까 이런 고민하다가 시간 흘려보지 말고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82번 잠깐 봅시다. 이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좀 봤었던 문제네. 근데 여기 시그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A20까지 가겠다는 거죠. A20까지 갈 건데 절대값을 취했어. 순간 어디 지점에서는 부호가 바뀌나 봐. 그럼 그 부호가 바뀐 지점은 다시 우리가 접어 올릴 거니까 접어 올린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럼 첫째 항이 46이래. 파랑이 11이래.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도대체 언제까지가 첫째 항이 양수인 거 보고 파랑 11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나 봐. 그럼 언젠가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양수가 되는 기준, 여기가 음수가 되는 기준이었나 보다.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가 양수인지를 알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A1이 46, A8이 11이니까 두 놈을 뺀값 얼마입니까? 7D가 11 빼기 46과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5. 그쵸? 마이너스 35. 따라서 암산해볼까요? D값은? 마이너스 5. D값은 마이너스 5. 괜찮습니까? D값 마이너스 5. 그렇다면 초항은 얼마일까요? 얘가 지금 A 플러스 A 값은 46이라고 돼 있네. 그쵸? 그러면 46 플러스 일반항 여기다 적을까요? 46 플러스 n-1의 d 마이너스 5인데 이 값이 뭐여야 된다고? 0보다 마지막으로 큰 때가 언제냐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46 플러스 마이너스 5n 플러스 5 51의 5n이니까 n값은 뭐 10점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10번 잠깐 마지막 항은 A10까지 그 다음 A11서부터는 다른 값이었나 보다. 그렇죠? 한번 넣어볼까요? A10 넣어보자. 10 넣어보면 얼마야? 10 넣어보면 1인가 1? 맞아요. 9, 45니까 46 빼기 45 11 집어넣으면 뭐 따로 계산 안 해봐도 되겠다. 어차피 빼기 5라 그랬었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 맞아?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는 10번째 항이죠. 그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 45에다가 마이너스 49까지가 됐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더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는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인 거 아까 확인했죠? 2분의 n의 초항은 아까 46이었죠? 끝항은 방금 본 것처럼 1이에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은 절대값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항은 4가 되면서 끝항은 49가 되면서 공차는 5짜리가 되는 그리고 항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그 수열의 합이었을 테니까 2분의 10에 4 플러스 49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한 4로 바뀌고 공차는 다 D로 바뀌었겠죠. 5로 바뀌었겠죠. 몇 번이요? 79번이요? 79번 잠깐만요. 79번까지만 한다면 조금 쉽게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기 때문에 5를 넣어보는 거죠. 이건 나머지 정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 AN은 5 집어넣은 거 5 곱하기 2n-1에 5 빼기 2 다시 말하면 5의 2n-1에 곱하기 3에 해당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그치? 계산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얘는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을까요? 요 놈을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거 빼내자. 5의 2n에 곱하기 5분의 1이 5의 2n 빼기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이니까 5분의 3을 앞으로 빼내시고 5의 2n 제곱을 바꿉시다. 그렇다면 요 놈은 1 집어넣으면 5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2 집어넣으면 5의 4제곱이 되는, 그치? 공비가 얼마짜리? 25짜리, 그쵸? 그러면 25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5에, 그 다음에, 25의 항의 개수는 n개죠?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제 5분의 3에 24분의 25에 5의 2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25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25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근데 항이 25개예요? 네? 25개예요? 항이요? 네. 더해지는 항은 n개가 있는 거죠. 공비가 25고 5의 제곱. 요 n 밑에 있는 숫자다. n 밑에 있는 숫자 5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분비수열인 거 알고 있는 거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5의 제곱, 5의 4제곱이니까. 공식이 n 아니에요? n 맞아요. r-1분의 초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공비가 25잖아. 초항도 25예요? 초항도 지금 25인 거죠. 지금 어떻게 묶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저는 5분의 3을 안 묶어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를 따로 본다면 n값을 1을 집어넣으면 또 다른 값이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우선은 빼낼 건 다 그냥 빼낸 거예요. 깔끔하게 등비수열만 계산할 수 있게.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 다음도 한번 해보시고 빼낼 거 다 빼보시고. 좀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88번 잠깐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AN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시그마를 풀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도대체 일반형이 뭐야? 이것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이 한번 찾아볼까요? 밑변 얼마죠? 2. 밑변은 2가 됐을 거고. 높이 n분의 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결국엔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5. 그렇다면 AN분의 1은 뭐가 됐을까요? 5분의 n.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가 됐을까요? 5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따라서 얘는 이거잖아요. AN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N분의 1이 5분의 n이고요. 얘는 5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곱하기 5가 있는 거니까 약분되고 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5분의 n의 n 플러스 1만 되겠죠? n은 1부터 n의 n 플러스 1 이렇게만 남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5분의 1로 묶어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공식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3분의 n이니까 지금은 10 위치하고 있는 거죠. 10, 11, 12. 네, 그리고 92번 잠깐 볼까요? 근데 이게 어차피 얘랑 똑같아요. 얘를 K라고 잡으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K가 있으니까 그냥 얘를 먼저 쪼개봅시다. 여기는 I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K가 바로 이 역할을 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 I에 플러스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 K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만약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K까지 N까지였다면 얘 공식은 뭐였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2분의 K에 K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대입하세요. 어차피 얘가 일반항이잖아요. 얘가 어차피 일반항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얘다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2 집어넣어봐. 2 더하기 3 집어넣어봐. 3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K까지 가는 거라서 등차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더하기에 얘는 얼마일까요? I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K, 2를 집어넣어도 K, K 상관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상관이 없는 놈은 앞으로 빼내고 1만 남겨놔. 그 다음에 얘가 K. 그럼 얘는 K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K제곱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상관없냐? 그러면 서로 곱해서 K 곱하기 K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고 이렇게. 아무튼 얘는 K제곱이 생겼겠죠. 이해될까요? 뭐 2분의 K제곱에 플러스 2분의 K에 더하기 K제곱이니까 2분의 3K제곱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됐을 거고 우선 여기까지는 됐을 거고요. 괜찮을까요? 요만큼까지 됐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다시 이거 2분의 3이었죠? 2분의 3K제곱에 2분의 K 여기 시그마 이제 K는 1에서부터 N까지 가는데 2분의 3K제곱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가는데 2분의 K 이렇게 됐을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공식이죠. 2분의 3의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2분의 1에 대한 K는 50을 만족하는 어차피 K, 이 N에 대한 3차 방정식 형태 나올 테니까 이것만 좀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곱하기 2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좀 더 편했겠네요. 그쵸? 방정식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래서 방정식이 안 되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네, 93번도 잠깐 좀 볼까요? 93번도 2의 K 플러스 N을 계속 들고 다니셔도 좋고 왜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가장 예쁜 형태는 사실 2의 K제곱이 가장 예쁜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얘를 2의 N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로 두자면 K랑 상관없는 놈들은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고요. 그죠? 따라서 얘는 2의 N제곱은 바깥쪽으로 빠져있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의 K제곱인데 그때 우리 등비수열의 그때 우리 시그마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면 그냥 등비 합공식 쓰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얘도 뭐 숫자 대입해보면 2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잖아요. 따라서 공비는 1, 2-1분의 공비는 2가 됐을 테니까 항의 개수 몇 개죠? 초항이 뭐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우선 여기까지 빠져나왔겠네요. 거기에 곱하기 2의 n제곱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정리하셔야 되겠네. 어차피 필요 없을 거고 2 곱하기에 2의 n제곱이 분배법칙하면 4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시그마의 k는 1에서 n값은 1에서부터 4까지 아니면 4 정도는 그냥 생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귀찮다면 2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까지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까지의 2의 n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R-1분의 초항에 다시 항의 4제곱이죠. 4의 4제곱 마이너스 1 얘도 R-1분의 초항 2죠. 2의 4제곱 마이너스 1 96번 잠깐 좀 보자. 결국 SM만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우리는 시그마를 어차피 쓸 거라서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시그마 쓰셔야 돼요.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은. 따라서 K번째가 필요해. K번째는 두 수의 곱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됐을까요? 우선은 2, 4, 6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K를 2배 한 놈이네. 2K. 맞아요. 그 다음 옆에 곱해져 있는 놈은 1일 때 2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4잖아. 1씩 커졌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시그마 n항까지니까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2k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을 것이고 2배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뭐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이 곱해주시면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됐겠네. 우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2배의 시그마 k 세제곱 2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 이렇게까지 나올 테니까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 뭐였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쵸? 다시 플러스 2배의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맞습니까? 플러스 2배, 아니 2배가 아니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까지 나올 수 있었겠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2배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씩 묶어내볼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묶어내면 나 그거 2개 있었는데 그럼 하나만 남을 거고 얘는 2 곱하기에 2분의가 빠져나갔으니까 3분의만 남았겠죠? 3분의 2n 플러스 1이 남았을 거고 맞습니까? 플러스 여기서는 1만 남았을 거고 이렇게 돼 있는 놈이 됐을 거라고요. 약분되고 나면 이렇게. 근데 이 놈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fn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n의 n 플러스 1 약분시키고 나면 6분의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6을 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결국엔 그렇다면 fn은 전체적으로 60 곱합시다. 6 곱하면 3의 n의 n 플러스 1 6 곱하면 4의 2n 플러스 1 6 곱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었겠다. 얘가 바로 fn이네요. 이게 될까요? 그냥 방정식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요거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sn 찾아서 괜찮을까요? 근데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는 모두 n의 n 플러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묶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좀 나머지 식들이 좀 편하죠. (102번이요) 102번. 어차피 시그마는 AN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제곱 마이너스 합이 2차식이다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뭐 떠올라? 합이 2차식이야. 뭐 떠올라? 등차수야. 등차수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죠. 2n 플러스 b에서 a를 뺄 거니까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봐.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초항서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당당하게 여기다 넣으시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 결국에는 2의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마찬가지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을 먼저 묶어내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비는 4, 초항도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너희들의 몫. 이건 너희들의 몫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의 시그마가 주어지고 또 다른 시그마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1001번 잠깐 볼게요. 1001번에서 볼 거는 다음처럼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얘가 어차피 얘도 SN이거든요. 1에서 n까지니까. SN-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기 3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4의 n-1로 바꿔주면
곱하기 4가 되면서 12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두 새끼를 빼주시면 이거 없어질 거고 4의 n-1제곱이 12개 있는데 3개를 뺀 거니까요. 그래서 A에는 뭐죠? 9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뺐다는 것은 지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라서 A1 값은 여기다 다시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1 값은 12 빼기 3이니까 얼마야? 9. 그런데 여기다 넣어도 9네? 그치? 아, 이거 운이 좋았네. 땡큐. 그렇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또는 얘도 그냥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다르면, A1을 계산할 때 만약에 8이야. 그렇다면 A1은 8을 따로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빼주셔도 좋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4의 n제곱을 딱 보는 순간에 야 너 3이냐? 너 마이너스 3이냐를 보는 순간에 a rn제곱 플러스 b의 형태에서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였잖아요. 따라서 얘를 보자마자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았다면 공비가 처음서부터 4였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 따라서 일반항은 그냥 4의 n-1이고 n에다가 가 나왔어? 9 곱하기 4의 n 우리에겐 유리하겠죠. 시험을 볼 때 등비수라는 거 눈치를 채면 이렇게 되도록 연습하시는 거고 우리는 AR의 n-1제곱이니까 일반항을 구하려면 R값과 A값만 알면 된다. (82번) 적어보죠. 우선 82번은 여기에 4의 K에 우선 4가 이렇게 있었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 4를 앞으로 빼내시게 되면 4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렇다면 4의 K제곱, 2의 K제곱에 4의 K제곱에 3의 K제곱이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자고. 4의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의 2분의 1에 대한 K제곱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의 4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얘네들이 모두 다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다. 그치? 이걸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1-R분의 초항이 어차피 2분의 1이거든요. 해서 2분의 1에 2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4분의 3분의 초항은 4분의 3에 1 여기 이상하죠. 1-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어차피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약분하고 나면 3만 남을 거고.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4배. 얘는 2분의 1, 2분의 1가 없어졌을 거고. 1-2분의 1에 대한 10제곱 마이너스에 3에 1-4분의 3의 10제곱 이겁니다. 이걸 예쁘게 정리하셔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116번) 잠깐 보죠. 1116번 얘군요. 지금 1, 4, 9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얘도 K번째를 먼저 따져볼까요? 어차피 시그마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K번째 뭘까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면 K번째는 FK제곱 맞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8이 64니까 8까지 FK제곱 얘가 필요한 거죠. FK제곱 n에다 K제곱만 넣어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K 요 식을 먼저 정해볼까요? K제곱에 플러스 2K분의 이렇게 만들어주죠. 맞아요. 그럼 K로 묶어내시면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시그마에 분수식이 들어있죠. 부분 분수로 바꿔서 배열해서 소거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6번. 네, 잠깐 보죠. 사실 어떤 부분들 보면 이게 규칙을 찾는 추론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만드신 분의 그 뭐랄까요, 숫자 배열에 대한 규칙을 찾는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우선 여기 칸은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칸은 여기 몇 개 있을까요? 응? 끝이 400으로 끝났으니까 뭔가 특정 값 아니었을까요? 퍼즐이라고 생각해봐. 방탈출 게임 같은 거. 20. 왜 20개라고 생각했어요? 대각선이 제곱이라서. 그렇네요. 그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20제곱이니까, 여기 끝은 20이었나 보다. 그죠? 여기도 20개가 있었겠네. 그렇다면 제곱수란 거 보면, 뭐 이런 거 깨달을 수도 있었겠죠? 야, 너랑 너랑 곱한 거냐? 뭐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그러네. 그쵸? 가로축, 세로축에는 양 끝값을 곱한 거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규칙을 찾아내면 이제 끝난 거죠. B값은 뭐 곱하기 뭐였을까요? B값. 여기 뭐가 있었을까? 또 여기 뭐가 있었을까? 여기 뭐가 있었을까? 20. 여긴 뭐가 있었을까? 19. 그럼 20 곱하기 19가 B였겠네요. 그럼 C는 뭐였을 거고 A는 뭐였을 거고 이제 그렇게 풀어달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해설지 확인 안 해봤지만 해설지에는 등차 수열로 아마 해결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세로축이 모두 다 각각의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얘는 20부터 시작하고 공차가 20짜리에 얘 몇 번째냐? 19번째 항. 또 19로 시작하면서 공차가 19인 19번째 항. 그 다음에 20번째 항. 각각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과제는요. C단계. 우선 제가 C단계를 뭐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공유를 하더라도 C단계까지 우선 풀어오는 것은 과제로 할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풀어오는 것이 과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럼 수열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파트가 지금 이 파트예요. 이 파트가 가장 어렵고 혹시 점화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수열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가 점화식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어서 한때 점화식에서 수능 문제가 많이 출제될 때는 점화식 공식만 해도 한 70몇 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외고 시험을 봤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하지만 지금 거의 다 빠져서 완전히 오히려 이제 여기 앞쪽이 좀 더 중심이 되는 단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준비해 주셨으면 기획 단원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과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테스트는 수요일에 8시. 8시가 나을까요? 5시가 나을까요? 8시. 8시. 수요일 8시. 그럼 수요일 8시부터 9시까지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등비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